퇴직금 들고도 불안했던 63세 왜 일 대신 놀기를 선택했나? 퇴직하면 이제 마음 편히 쉬어야지.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. 하지만 막상 그 순간이 오면 기대했던 자유보다 불안이 먼저 찾아오죠. 30년, 40년 동안 꼬박 출근하며 쌓아온 건 단순한 월급 통장이 아니었습니다. 내가 일하는 사람이다 라는 정체성, 매일 아침 가야 할 곳이 있다는 안정감, 그리고 무엇보다 사회 속에서의 자리 말이에요. 그런데 그 모든 게 한순간에 끊기면 퇴직금이 통장에 찍히는 기쁨도 잠시, 이 돈으로 앞으로 몇 년이나 버틸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몰려옵니다. 이번 이야기는 바로 그 불안을 딛고 뜻밖에도 일 대신 놀기를 선택한 63세 은퇴자의 이야기입니다. 듣다 보면 단순히 여유로운 선택이 아니라 우리가 놓치고 있던 은퇴 후 삶의 본질을 건드리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. 퇴직금만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불안. 사례의 주인공 63세 김 씨는 대기업에서 30년을 근무하다 정년퇴직을 맞았습니다. 회사에서 받은 퇴직금은 2억 원이 조금 넘는 돈. 적지 않은 금액이었지만 김 씨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. 주변 사람들은 모두 당장 알바라도 시작해야지, 경비 자리는 괜찮다더라 같은 말을 쏟아냈고 김 씨도 막연히 뭔가 해야 할 것 같았죠. 그런데 하루 이틀 집에서 쉬다 보니 오히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뭐지? 꼭 다시 일해야 할까? 김 씨는 결국 놀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. 그런데 이 결정은 단순히 게으름이 아니라 치열한 고민 끝에 내린 삶의 전략이었습니다. 왜냐하면 그는 깨달았거든요. 돈보다 더 중요한 건 남은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라는 걸요. 사례 1 경비 자리에 합격했지만 몸이 먼저 버텨내질 못했어요. 김 씨의 친구 박 씨는 은퇴 후 바로 아파트 경비 일을 시작했습니다. 한 달에 2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보장되니 안정적이라고 생각했죠.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. 좁은 경비실에서 12시간을 앉아 있다 보면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고 입주민의 크고 작은 불만을 들어주는 건 정신적으로도 큰 스트레스였죠. 결국 6개월 만에 그만두었습니다. 박 씨는 말했습니다. 돈은 벌었지만 그 돈 때문에 건강이 망가졌어요.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? 김 씨는 친구의 경험을 보며 더욱 확신했습니다. 내가 하고 싶은 건 단순히 돈을 위해 다시 일하는 게 아니구나. 오히려 지금은 건강을 지키고 즐겁게 살아야 할 때구나. 사례 2 창업의 꿈, 하지만 2년 만에 전 재산을 잃었습니다. 또 다른 지인 최 씨는 은퇴 후 카페 창업에 도전했습니다. 평생 직장인으로 살며 언젠가 내 가게를 해보겠다는 로망이 있었던 거죠. 하지만 시장은 냉정했습니다. 임대료는 오르고 손님은 줄고 인건비는 계속 부담이 됐습니다. 결국 2년 만에 가게를 접고 퇴직금 대부분을 날렸습니다. 최 씨는 고백했습니다. 돈도 잃고 자존감도 무너졌어요. 다시 직장에 갈 수도 없고 앞으로가 막막합니다. 이 이야기를 들은 김 씨는 깨달았습니다. 퇴직 후 모험적인 도전이 반드시 행복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을요. 오히려 퇴직금이라는 마지막 방패를 지키는 게 가장 현명한 길일 수도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. 사례 3일 대신 여행과 취미에 몰두했더니 오히려 더 젊어졌어요. 반대로 김 씨와 비슷한 시기에 은퇴한 정 씨는 전혀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. 그는 퇴직 후 다시 일할 생각을 접고 그동안 미뤄뒀던 여행과 사진 취미에 몰두했습니다. 작은 연금과 퇴직금을 조금씩 나눠 쓰면서 동호회 활동도 활발히 했습니다. 놀랍게도 정 씨는 오히려 더 건강해졌습니다. 매일 사람들과 어울리며 웃고 몸을 움직이고 새로운 것을 배우면서 우울증이나 불안 같은 건 찾아오지 않았습니다. 의사도 스트레스가 줄어 혈압이 안정됐다고 말했을 정도였죠. 정 씨는 말했습니다. 돈은 줄었지만 삶은 훨씬 풍요로워졌어요. 은퇴 후에야 진짜 사는 맛을 알았다고 할까요? 이 모습을 보며 김 씨는 자신도 일 대신 잘 노는 법을 배우자고 결심했습니다. 전문가 인사이트 왜 놀기가 은퇴 후 최고의 투자일까? 심리학자와 은퇴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말합니다. 은퇴 후 가장 위험한 건 돈이 아니라 고립과 무의미감이라고요. 경제적 불안보다 더 큰 적은 나는 이제 쓸모없다는 감정입니다.
무작정 다시 일자리를 잡는 게 해답이 아니라 나에게 맞는 활동을 찾아 삶의 의미를 채우는 게 우선입니다. 놀기는 단순한 시간 낭비가 아니라 심리적 회복과 신체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방법입니다. 연구에 따르면 은퇴 후에도 적극적으로 여가 활동을 즐기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우울증 위험이 40% 낮고 평균 수명이 길다고 합니다. 놀랍게도 노는 게 사치가 아니라 노는 게 투자였던 겁니다. 결국 김 씨의 선택은 김 씨는 지금도 하루하루를 일이 아닌 놀이로 채우고 있습니다. 아침엔 자전거를 타고 점심엔 친구들과 바둑을 두거나 동호회에서 시간을 보냅니다. 가끔은 손주와 함께하는 시간이 가장 큰 행복이 되기도 하죠. 물론 여전히 돈에 대한 불안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. 하지만 김 씨는 말합니다. 돈은 줄어들어도 내 인생의 만족도는 훨씬 커졌습니다. 그게 은퇴 후에 내가 얻은 진짜 수익이에요. 마무리. 우리는 흔히 은퇴 후에도 일을 계속해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혀 있습니다. 하지만 63세 김 씨의 이야기는 다른 길도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. 꼭 돈을 더 벌지 않아도 오히려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. 퇴직금 들고도 불안했던 그는 왜 일 대신 놀기를 택했을까요? 그 답은 어쩌면 우리 모두가 언젠가 마주하게 될 질문과 같습니다. 내 인생의 남은 시간을 어떻게 쓸 것인가? 이 질문 앞에서 김 씨처럼 잘 노는 것이 최고의 해답일지도 모릅니다. 은퇴 후 그냥 놀겠다라는 선택이 단순히 게으른 결정이 아니라는 걸 앞서 사례로 말씀드렸죠. 그런데 막상 우리 삶에 적용하려고 하면 가장 큰 고민은 바로 돈입니다. 놀고 싶어도 돈이 걱정되면 마음 편히 쉴 수 없거든요. 그래서 전문가들은 은퇴 후 잘 노는 법을 위해 반드시 알아둬야 할 몇 가지 포인트를 강조합니다. 1. 최소 생활비 계산은 필수, 하지만 욕심은 줄이기. 한국보건사회 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이 한 달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최소 생활비는 평균 약 180만 원 수준입니다. 물론 개인 상황마다 다르지만 혼자 사는 경우 120만 원 선, 부부가 함께 사는 경우 200만 원 정도면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하다는 거죠. 여기서 중요한 건 기본입니다. 은퇴 후에도 직장 다닐 때처럼 외식 자주 하고 여행 자주 다니고 자녀까지 챙기다 보면 생활비는 끝없이 늘어납니다. 전문가들이 공통으로 조언하는 건 퇴직 직후 몇 달은 일부러라도 지출을 줄여 생활 패턴을 다시 맞춰보라는 겁니다. 예를 들어 직장 다닐 때는 한 달에 350만 원을 쓰던 분이 은퇴 후에도 같은 습관을 유지하면 금방 불안해집니다. 하지만 실제로 줄일 수 있는 부분 교통비, 회식비, 사교육비 등이 생각보다 많습니다.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최소 생활비만 확보하면 생각보다 돈 많이 안 들어도 사는데 지장 없구나라는 안도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. 2. 국민연금 퇴직금 개인연금 3축 점검하기. 은퇴 후 소득 구조를 전문가들은 3층 연금 구조라고 부릅니다. 국민연금 기본 안전망, 퇴직연금 퇴직금 중간 안전망, 개인연금 저축 추가 안전망. 여기서 중요한 건 균형이에요. 국민연금만으로는 평균 월 6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2025년 기준 평균 수령액 약 65만 원. 여기에 퇴직금 운용을 어떻게 하느냐가 핵심이 됩니다. 실제로 은퇴 후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퇴직금을 목돈 그대로 두는 겁니다. 은행 정기예금에 넣어두면 연 3% 이자라고 해도 2억 원을 맡겨봤자 한 달에 50만 원이 안 됩니다. 여기에 세금 떼면 체감 수입은 더 줄죠.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. 퇴직금은 쓰지 말고 연금화하라. 즉, 연금보험, 즉시연금 같은 상품을 활용해서 매달 일정 금액이 들어오게 만드는 겁니다. 이렇게 하면 돈이 줄어든다는 불안감 대신 돈이 들어온다는 심리적 안정감을 가질 수 있죠. 3. 다시 일할 거라면 돈보다 즐거움을 기준으로 선택하기. 많은 분들이 은퇴 후 그래도 한 달에 100만 원은 벌어야겠다는 생각으로 일자리를 찾습니다. 하지만 앞서 사례에서 봤듯 몸과 마음이 버티지 못하면 그 100만 원이 독이 될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은퇴 전문가들은 이렇게 조언합니다. 체력과 리듬에 맞는 일 새벽 배송처럼 생활 리듬을 망가뜨리는 일은 피하고 낮에 짧게 일하는 형태가 유리합니다. 사람을 만나는 일 사회적 관계는 은퇴 후
우울증 예방의 가장 큰 방패입니다. 도서관, 문화센터, 마을 공동체 일자리처럼 사람과 어울릴 수 있는 일이 훨씬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. 취미와 연결된 일사진, 글쓰기, 텃밭 가꾸기처럼 내가 좋아하는 취미에서 소득을 조금이라도 만들어내면 만족도가 높습니다. 실제로 서울시 조사에 따르면 60대 이상 근로자의 40% 이상이 수입보다 재미와 사회적 관계를 위해 일한다고 답했습니다. 결국 은퇴 후 일의 가치는 돈보다 행복에 있다는 거죠. 4. 노는 것도 전략이 필요하다. 그냥 논다라고 하면 허송세월처럼 들리지만 잘 노는 것도 전략이 필요합니다. 노는 방식이 건강과 행복을 크게 좌우하거든요. 규칙적인 생활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가볍게라도 산책이나 운동을 하면서 하루를 시작하세요. 은퇴 후 우울감은 대부분 리듬이 깨질 때 찾아옵니다. 사회적 네트워크 동호회, 자원봉사, 문화센터 활동처럼 사람들과 꾸준히 어울리세요. 혼자 노는 것보다 함께 노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. 소소한 성취감, 새로운 악기 배우기, 작은 텃밭 가꾸기, 손주 돌보기 등 오늘 해냈다는 성취를 주는 활동이 필요합니다. 연구에 따르면 활발히 사회활동을 하는 은퇴자들의 평균 수명이 7년 이상 길다는 결과도 있습니다. 즉, 잘 노는 게 결국 오래 사는 비결이 되는 거죠. 5. 주의해야 할 함정. 마지막으로 은퇴 후 흔히 빠지는 함정 몇 가지를 짚어드릴게요. 퇴직금 한 번에 쓰기, 집 리모델링, 자녀 결혼 지원 같은데 목돈을 확 쓰면 이유가 막막해집니다. 전문가들은 퇴직금의 20% 이상을 한 번에 쓰는 건 절대 피하라고 조언합니다. 무리한 창업, 은퇴자의 창업 실패율은 무려 70%가 넘습니다. 작게 시작하라는 원칙을 꼭 기억하세요. 무계획의 여가, 그냥 쉰다라는 게 몇 달은 좋지만 1년 이상 이어지면 무료함과 무기력에 빠집니다. 은퇴자 우울증의 주요 원인 중 하나죠. 정리하며 결국 63세 김 씨가 일 대신 놀기를 선택한 건 단순히 게으름이 아니라 삶의 전략적인 선택이었습니다.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퇴직금을 연금화해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고 일 대신 사람들과 어울리며 여가를 즐기는 삶을 택한 거죠. 전문가들이 한 목소리로 말하는 건 이것입니다. 은퇴 후 진짜 위험은 돈이 부족한 게 아니라 삶이 공허해지는 겁니다. 그러니 혹시 지금 불안하다면 이렇게 질문을 바꿔보세요. 얼마를 더 벌어야 할까? 대신 어떻게 하면 더 잘 놀 수 있을까? 바로 이 질문이 은퇴 후 불안을 줄이고 행복을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해답이 될 겁니다.